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기찬 가족들이 살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간 후로 빈 집으로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 집을 기피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다양한 소문으로 이어졌다. 가장 널리 퍼진 소문은 이 집에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로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다. 그들은 도시에 살다가 자연과 가까운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이곳을 선택했다. 부모님과 2명의 어린 아이들이었던 그들은 꺼림칙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싼 값의 집을 임대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그곳에 정착했다. 첫날 밤 집 안의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부모에게 말하곤 했다. 소리는 천장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너무 규칙적이었다.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천장을 조사해봤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후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이들은 점점 잠을 이루기 어려워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침대 밑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고 소리쳤다. 흑색의 그림자는 서서히 움직이며 형체를 이루어갔고 그것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크게 벌렸다. 부모가 달려왔을 때에는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은 결국 전문 미신 연구가이자 퇴마사인 지인을 초대하기로 결심했고 그가 도착한 날 저녁에 드디어 그 현상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집이 지어진 장소가 예전에 오래된 묘지가 있던 자리라는 것을 밝혀냈다. 가족이 불안해했던 현상들은 묘지에 홀령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퇴마사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 집에 남아있던 기운을 정화하고 홀령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했다. 의식이 끝난 후 그 이상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가족은 다시 평화로운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은 이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 가족은 그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며 마을에 잘 적응해 나갔다. 그 후로 그 집은 더 이상 소문의 중심이 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조차도 그 일을 잊었지만 가끔 마을의 어르신들은 그 집과 귀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씩 밤이 깊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 마을 오래된 집의 천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한다. 마치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다. 나는 대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 고향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조금 다른 이유로 기억에 남게 되었다.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괴담이 있었다. 그것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소나무 숲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많은 이들이 그 숲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봤다는 증언을 했다. 낮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숲 속에서 의문의 목소리와 이상한 그림자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이야기들은 대개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에서 오가는 이야기, 거리로 자주 등장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비웃었었다. 며칠간의 편안한 휴식을 보낸 어느 날 밤이었다. 가족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나 역시 졸음을 느끼며 잠을 청하려던 차에 창 밖에서 무언가 바람에 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고 규칙적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궁금증에 못 이겨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마당 너머로 보이는 숲 쪽에서 작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멀리 떨어진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것이라 생각하며 창문을 닫으려는데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다. 불빛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놀란 나는 급히 가족들을 깨웠지만 아무도 그 불빛을 보지 못했다. 그저 내가 긴장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다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교차하며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손전등을 챙겨 들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은 고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불빛이 있던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치 누군가 이끄는 듯 불빛이 조금씩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다. 나는 운명적으로 따라가야만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숲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들이 저절로 흔들리며 소리를 냈고 간간히 웃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져 갈 때쯤 나만큼이나 어리둥절해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옛날 이 마을에 살다가 도시로 떠났던 친구였다. 너 여기서 뭐해? 내가 묻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 의아해하며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격했다. 중앙의 작은 공터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우리 마을에는 이런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 집은 분명 이곳에 있었다. 집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지만 창문은 밝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려움에 주춤했지만 기어코 우리는 그 문을 열고야 말았다. 안에는 낡은 가구와 먼지투성이의 방들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이 서 있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마치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들은 울고 있었다. 마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순간 강한 빛이 터졌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다. 언제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밤의 일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지만 친구와 나는 그때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 이후 마을을 떠나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숲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 그 폐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이 그저 우리의 환상일 뿐이었다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었다. 그러나 숲을 지날 때마다 새어나오는 이상한 웃음소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그 거울 속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는지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심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기에 그곳의 한적함이 마음에 들었다. 마을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한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다. 집은 오래된 한옥 형태였지만 나무에 온기와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나름 정감이 있었다. 이사를 마친 후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이웃들도 무척 친절했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어느 날 밤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은 그 모든 평온함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다. 대략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 생각했다. 집이 오래되어 바람이 휘청휘청 스며드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소리는 조금 달랐다. 점점 더 높은 톤으로 변해가며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다. 잠결에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차 선명해졌다.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이 들었지만 그 경험은 내게 강하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이웃에게 어젯밤 소리를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저 내가 피곤해서 그런 착각을 했을 거라며 가볍게 웃어넘겼다.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슷한 시간에 다시 그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마치 내 집안에서 나는 것처럼 뚜렷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안 곳곳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한 기운만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들렸던 시각이 몇 시인지 시계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방 안에 시계가 멈춰 있다는 점이었다. 그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흐느끼는 소리 외에도 집 구조 곳곳에서 발자국 소리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간단한 가방을 챙겨 서둘러 마을의 유일한 모텔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모텔은 문이 잠겨 있었다. 마을 주변에는 대안이 없었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얼어붙은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고 두려움에 휩싸인 채 쪽지를 찬찬히 살폈다. 글씨는 너무 얇고 힘이 없는 필체였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는 기분을 느꼈다. 싸늘한 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지났고 나는 그날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날 이웃에게 다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넌지시 물었다. 그중 한 명이 나를 불안하게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몇 년 전까지는 비어 있었어요. 그 전에 살던 가족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왜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몇 번인가 으스스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있었대요. 그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쩌면 이 집에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 혹은 그 집이 원인을 제공해 이상한 일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그 후로도 밤마다 귀를 틀어막으며 소리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소리에 대한 연민 같은 것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사연을 알 수 없었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를 똑바로 마주하기로 했다. 귀를 막지 않고 두려움을 억누른 채 소리를 따라 움직였다.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집안의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리고 그곳 오래된 벽장 안에서 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정성 들여 써내려간 수많은 쪽지들을 발견했다. 쪽지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이 집에 있던 존재들이 외로움과 슬픔을 견뎌낸 흔적들이었다. 소리가 들리는 밤이면 그들의 은밀한 기운으로 가득한 집에서 나는 그저 위로가 되었던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는 이 집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방해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이후로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저 한 가족의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한 그들의 남은 흔적일 뿐이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때로 들려오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사연을 상상하고 위로해 글을 쓰곤 한다. 그 집은 이제 나에게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기억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다.